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강원도에서 감자 농사를 제법 크게 짓고 계십니다. 문득 처음 재미삼아 감자를 캐러 갔다가 기겁을 한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결혼을 하기 전 저는 감자를 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저 감자로 만든 음식들을 좋아하던 서울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그날 호기롭게 감자를 캐겠다고 밭으로 뛰어들었다가 그동안 제가 감자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경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감자를 캐는 일은 훨씬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매년 감자를 캐는 계절이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게 된답니다. 마치 저도 가서 감자 캐는 일을 도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죄책감마저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리 일손이 부족할지언정 시부모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방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동서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동서 또한 저처럼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농사에는 문외한일 뿐만 아니라 감자가 언제 수확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암튼 농사의 농자도 모른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하필이면 며느리 둘 다 그 모양이었으니 시부모님은 아예 우리를 찾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 잘 지내고 있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럼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건강하신 거죠? 우리야 몸땡이는 아주 건강하긴 한데 이 속이 문드러져서 곧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을 것 같구나.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간 하직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제가 대묻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더욱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도 알다시피 아니구나. 넌 잘 모르겠구나. 암튼 지금 감자를 빨리 캐야 하는데 일손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다. 곧 장마철인데 이러고 있다가 감자 다 썩히게 생겼어. 일손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사일에 아무런 지식이 없었기에 제가 다시 물었는데요. 긴 한숨과 함께 시어머님이 상황을 낱낱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하필이면 장마가 일찍 시작된다는 소식에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감자는 장맛비를 맞으면 쉬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수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에 일손이 부족해서 수확철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했었다는데요. 이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가 않아 일꾼을 구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나마 몇 명 있는 외국인 일꾼들은 평소 악독하기로 소문이 난 이씨 일가가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싹쓸이하다시피 해서 동네가 초토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님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는데요. 시어머님이 전화를 돌리던 모습을 그 악독한 이씨네 집 안주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는 시어머님에게 염장을 제대로 지른 모양이었어요. 괜한 짓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곧 장마라는데 그 넓고 넓은 감자밭을 언제 다 캐려고 그래? 내가 보기엔 그냥 헛수고 같으니까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고 헛수고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시죠. 뭘 또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난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려고 그런 것뿐인데. 그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형님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뭘 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 형님네가 웃돈까지 얹어서 외국인 일꾼들을 싹쓸이 해갔다면서요? 한 동네 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내 돈 주고 사람 고용하겠다는데. 사람 인심이 그렇게 야박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렇다고 쳐도 저 밑에 연세 많으신 김영감님네는 좀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일꾼 몇 명만 보내달라고 하는 걸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다면서요? 그 어르신네들 밭은 일꾼 한두 명이면 충분할 텐데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면박까지 주면서 내쫓았다면서요? 형님, 진짜 그렇게 살면 나중에 벌 받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화풀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어르신들 아들 며느리 그렇게 되고 두 어르신이 힘들게 손주들 키우고 계신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쩜 그렇게 매몰찰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안타까우면 자네가 도와주던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꼭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남 탓이나 한다니까. 이 씨네 안주인이 시어머님에게 쏘아붙이고는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잔뜩 짜증이 난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내가 그 옆에 내만 보면 아주 혈압이 오르지 뭐냐. 생긴 것도 뺑덕어멈이랑 똑같이 생겼다니까. 어머님, 뺑덕어멈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걸 말해 뭐해. 딱 그 옆에 내처럼 생겼겠지. 암튼 이 일 어쩌면 좋으냐. 곧 장말하는데 감자 다 썩혀서 버리게 생겼다. 어머님, 그럼 급한 대로 저희라도 내려갈까요? 니들이? 니들이 와서 뭘 어쩌려고? 어쩌긴 뭘 어째요. 내려가서 그냥 냅다 감자만 캐면 되는 거잖아요. 아서라. 니들이 감자를 어떻게 캔다고 그래. 괜시레 내려와서 감자밭 아작내지 말고 그냥 있어. 그냥 깝깝해서 전화 한번 해본 것 뿐이야. 시어머님이 한동안 푸념을 늘어놓다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몇 번을 곱씹어봐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제가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잘 지내지? 그럼요. 형님도 잘 지내시죠? 근데 형님이 웬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시댁이 비상사태라고 하잖아. 비상사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서의 물음에 제가 시어머님과의 통화 내용을 빠짐없이 말해줬는데요. 제 말을 듣던 동서가 갑자기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씨인가 뭔가 하는 그 아줌마네가 돈 많다고 어머니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글쎄 그랬다니까. 그래서 지금 어머님 완전 땅굴 파고 들어가기 직전이신 것 같아.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 아니 무슨 그런 사람들이 다 있대요? 감히 우리 어머님을 무시했다 그 말인 거죠? 동서, 그렇다고 뭘 또 그렇게까지 흥분하고 난리야. 우선 진정부터 해봐. 제가 동서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형님, 우리가 갑시다. 뭐? 가다니 어딜 가? 그까짓 거 감자 캐러 우리가 직접 가자 그 말이에요. 동서가 감자를 한 번도 안 캐봐서 그런 말 하나 본데 그 감자 캐는 일이 말이야.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왜요? 그냥 가서 호미 같은 걸로 막 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야. 시부모님 감자밭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끝이 없어. 아주 어마무시하다니까. 그래요? 그럼 사람들을 좀 더 불러볼까요? 갑자기 사람들을 어디서 불러?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도 이번 주 금요일 날 휴가 좀 써보세요. 가서 감자밭 그냥 다 싹쓸이 해버리자고요. 그럼 동서 진짜 가겠다는 말인 거지? 나 회사에 휴가 쓴다고 말해 놓는다. 그럼요. 형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으면 됩니다. 동서가 어찌나 큰 소리를 쳐대던지 조금 의심이 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우리는 무작정 시댁으로 내려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는 금요일 날 내려간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시어머님은 딱히 관심도 없는 듯해 보였어요. 뭐? 니들이 금요일 날 내려와서 감자를 캔다고? 그것도 둘째까지 다 같이? 네, 저희가 가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캐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캐는데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 아서라. 그리고 둘째는 그냥 오지 말라고 해. 와서 얼마나 쫑알거리고 있겠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오려면 그냥 니들만 오던지 해. 어머님, 그러다 동서 삐치면 약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암튼 새벽에 다 같이 내려갈 테니까 딱 준비하고 계세요. 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금요일이 되었고 새벽부터 부랴부랴 시댁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도착하기 30분 정도를 남겨놓고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집 앞에 처음 보는 차들이 막 주차하고 난리도 아닌데
이게 뭔 일이냐? 네? 차요? 무슨 차요? 몰라. 무슨 봉고차부터 해서 관광버스까지 왔던데 이게 뭔 일이라니? 진짜요? 우선 전화 끊어보세요. 제가 동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에서 우리 차로 다 함께 출발을 했던지라 제 옆에 앉아있던 동서에게 물었어요. 동서, 지금 시댁에 처음 보는 차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는데 혹시 무슨 일인지 아는 거야? 벌써 도착했대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벌써 도착을 했다니. 제가 오늘 일꾼들을 좀 불렀거든요. 근데 진짜 일찍 출발을 했나 보네요. 뭐? 일꾼들? 일꾼들을 어디서 구했는데? 인력회사? 뭐 그런 데서 알아본 거야? 형님도 참, 인력회사는 무슨 인력회사예요. 그냥 여기저기 전화 돌려서 시간 나는 사람들 다 모이라고 했죠. 동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그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방님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형수님, 말도 마세요. 형수님이랑 전화하고 나서 여기저기 전화를 몇 시간 동안이나 했는지 몰라요. 아마 이 사람 아는 사람들은 다 부른 것 같네요. 뭐? 그럼 시댁 앞에 있는 차들이 죄다 동서가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관광버스까지 왔다는데 대체 몇 명이나 부른 거야? 글쎄요. 그냥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오라고 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감자 캐러 오라니까 다들 오겠다고 한 거야? 당연하죠. 제가 이 말빨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다들 제 말빨에 넘어왔어요. 동서가 다시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저도 그만 같이 웃고 말았답니다. 동서의 말에 따르면 평소 아는 지인분들과 동서가 다니는 수영장 회원들 그리고 볼링 동호회 회원들에게 전화를 다 돌렸다는데요. 전화를 걸어서는 이번에 감자 캐기 시합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참석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잠시 후 시댁이 도착을 했는데 시댁 마당부터 해서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대략 30명은 넘어 보였거든요. 시어머님 또한 우리만큼 놀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와서는 물었어요. 얘, 이게 웬 난리냐? 어디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슨 감자 캐기 시합을 한다나 뭐래나 그러는데 그건 또 뭔 말이냐?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어머님 제가 홈이랑 감자 캘 수 있는 거 충분히 준비해 놓으라고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준비해 놓으신 거죠? 아니,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올 줄 몰랐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여기저기서 좀 더 빌려와야겠다. 동서의 말에 시어머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는데요. 그 순간 동서가 시어머님을 붙들고 물었어요. 어머님, 우선 감자를 캘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교육을 좀 시켜야 하거든요. 제가 사람들을 한데 모을 테니까 어머님이 강의를 좀 해주세요. 뭐? 강의? 내가 뭔 강의를 해? 감자에 대해서 어머님보다 많이 아시는 분이 어딨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머님이 강의를 하셔야죠. 동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하고는 널지막한 공터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용히들 하시고 이쪽에 줄 지어서 앉아주세요. 이쪽 줄은 수영 동호회 회원님들, 그리고 이쪽 줄은 볼링 동호회 회원님들. 우선 제가 여기 이름표를 만들어 왔으니까 하나씩 받고 앉아주세요. 라며 동서가 가방에서 나름 큼지막한 이름표를 꺼냈어요. 자, 다들 각자 동호회에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동서가 이름표를 일일이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동서에게 물었어요. 동서, 혹시 저기 나이 많은 어르신은 누구야? 저기 옥수님이 우리 수영동호회 회장님이신데요. 들어보니 저 회장님이 왕년에 감자밭에서 아주 날라다니셨대요. 게다가 회장님이 왕년에 호미질 좀 해봤다는 친구분들까지 다 모시고 왔어요. 한마디로 오늘 아주 그냥 다 끝난 겁니다. 동서가 어찌나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던지 시어머님과 저는 그저 어이가 없어서 턱하고 말문이 막힌 채 동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곧 정신이 들었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소리쳤어요. 얘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오늘 밭에서 죄다 객사할 수도 있어. 이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어머님이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데 그럼 어떡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승부욕이 엄청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근데 저 현수막은 또 뭐냐? 최강 물개 김옥순? 감자캐기 달인 김옥순? 김옥순이라고 하면 아까 네가 말하던 그 수영동호회 회장님 이름 아니냐?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야. 어머나 세상에, 현수막은 또 언제 준비해 오셨대? 사실 어제 우리 회원님들 설레어서 잠도 잘 못 주무셨대요. 아니, 설레일 게 뭐가 있어? 제가 감자캐기 대회에서 1등하면 부상으로 제주도 여행 티켓하고 감자 몇 박스도 챙겨주기로 했거든요. 거기다 옥수수도 덤으로 챙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들 신났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입만 살아서 나불 드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보통 불려우가 아니었네 그래. 어머님, 어차피 빨리 안 캐면 다 썩는다면서요. 그니까 사람들한테 빨리 강의하셔야 해요. 그렇게 동서에게 등 떠밀린 시어머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감자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곧 감자밭에 도착을 한 시어머님이 사람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딱 보시면 이걸 감자순이라고 합니다. 그니까는 우선은 제일 먼저 이 감자순을 걷어놓고 여기 비닐 보이죠? 이 비닐을 이렇게 걷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비닐을 걷었으면 여기 이렇게 꼴에 앉아서 호미로 감자를 캐야 하는데 이 감자란 녀석이 참 예민한 녀석이라 혹시나 호미에 찍히거나 하면 그냥 썩어버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감자 캘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거쳐 박스에 담으면 끝입니다. 자, 그럼 우선 감자순부터 걷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에 사람들이 일제히 감자순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습에 동서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자, 모두들 각자 동호회에 자존심을 걸고 꼭 1등 하시기 바랍니다. 동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람들이 감자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은 기이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나와서 구경을 하며 감탄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데리고 온 거야? 제가 살짝 물어보니 글쎄 며느리가 죄다 데리고 왔다잖아요. 그래? 70평생 이런 진귀한 광경은 처음이네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감자를 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다들 일을 잘해서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새참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는데요. 가족들이 총동원돼서 새참을 준비할 정도였어요. 새참으로 나온 감자전부터 해서 전병 그리고 옥수수까지 사람들이 개눈 감추듯 단숨에 해치웠는데요. 땀 흘린 후에 먹는 새참이 그렇게나 달고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얼음을 동동 띄운 미숫가루는 이 세상 맛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맛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들통을 몇 번이나 날랐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감자 캐기 시합은 끝이 났고 동서가 1등을 한 사람에게 경품까지 주면서 거의 축제 분위기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다들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저녁 식사로 시부모님이 소뚜껑 삼겹살이랑 감자 옹심이를 준비해서 마치 동네 잔치를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던 중 동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불의를 보면 못 찾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원래 의리로 똘똘 뭉쳐있지.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우리 어머님께 들었는데 저기 밑에 어르신들이 아들 며느리를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시고 손주들을 키우고 계신다는데요. 지금 일꾼이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의리파들이 그걸 그냥 지나치면 되겠습니까? 동서가 말빨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도 말빨이 좋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동서의 언변은 그냥 타고난 듯해 보였습니다. 동서의 말에 사람들이 다들 격하게 공감을 하며 소리쳤거든요. 당연하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그럼 시간 나는 사람들끼리 도와드립시다. 어차피 놀다 갈 겸 2박 3일 펜션도 잡아놨으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봉사활동도 좀 하고 가자고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말에 다들 벌떡 일어나 동의를 했고 말이죠. 결국 밑에 동네 어르신 감자밭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했는데요. 다음날 그 악독한 이씨네 안주인이 시어머님을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악독한 이씨네 안주인이 급히 시어머님에게 물었어요. 저기, 지금 우리도 큰일 났지 뭔가? 큰일이요? 무슨 큰일이요? 오기로 했던 그 일꾼들이 말이야. 다른 곳으로 갔다지 뭐야. 아마도 우리보다 웃돈을 더 얹어주겠다는 곳이 있었다나 봐. 하긴 돈을 더 준다는데 당연히 그랬겠지요. 이 씨네 안주인의 말에 시어머님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무슨 말을 할 줄 이미 짐작을 하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 씨네 안주인이 시어머님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 감자밭도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내가 품삯은 잘 쳐줌세.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다니. 다른 집 일은 다 도와주면서 왜 우리 집은 안 된단 말인가?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돈 때문에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의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그니까 절대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럼 자네 말은 내가 의리가 없어서 안 된다 그 말인 건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형님이 동네에서 어떻게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형님네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러게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뭐? 이게 어디서 싸가지 없게? 감히 너 따위가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래서 없는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해. 이 씨네 안주인이 시어머님을 있는 대로 노려보다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뒤 동네분 한 분이 불이 나게 뛰어오더니 시어머님께 기가 막힌 소식을 전했어요. 저기 말이야, 이 씨네 지금 쌈질하고 난리도 아니래. 쌈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급하긴 했던 모양인지 이 씨네 아들 며느리를 다들 불렀다는데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대들고 난리도 아니라네. 대들긴 왜 대들어? 왜긴 왜겠어. 이번에 땅을 좀 팔아서 재산을 좀 나눠준다고 꼬셔서 아들 며느리를 부른 모양인데 그게 다 감자 캐게 하려는 속셈인 줄 알고는 감자 캐라고 준 호미를 며느리들이 냅다 집어던지고 아주 난리가 났대. 가만 보니 그 집 며느리들도 아주 개차반들이더구만. 지금 발광을 하고 난리도 아니야. 그게 참 말이야. 아이고 꽃이다 꽃이어.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 것 같네. 그니까 맘씨를 곱게 먹어야지. 내가 그랬잖아 벌 받는다고. 결국 악독한 이 씨네 집안은 감자 때문에 풍비박산이 났고 그의 감자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물론 우리 시댁은 그의 감자를 무사히 수확해서 동서는 집안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문득 감자 캐는 계절이 다가오니 그때가 생각이 나서 동서와 한참 동안을 웃다가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